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이야기해 볼 거냐면 며칠 전이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같은 한국의 기념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는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어떤 걸 선물해 주는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날들엔 또 어떤 걸 선물하는 문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는 이런 기념일들이 한 4-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커플들이에요. 보통 친구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날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걸 많이 안 챙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걸 안 챙긴다? 그러면 뭐 대판 싸우는 거죠. 이거 헤어지자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콜릿을 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다 보니까 되게 여자분들이 예쁘게 만들어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에서 산 초콜릿이 아니라 막 직접 만들어서도 주고, 아니면 요새는 막 너무 엄청 비싸고 예쁜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싶은 그런 초콜릿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용돈을 이제 털어서 열심히 초콜릿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네, 거기 안에 편지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조그만하게 쪽지 같은 걸 써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조금 커야겠죠? 종이백 같은 데다가 넣어서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콜릿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초콜릿을 그냥 이렇게 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막 사물함 같은 데다가 넣어 놓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는 친구들이 따로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그 초콜릿 하나씩 얻어먹는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지켰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유치하다 이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 초콜릿 팔아먹기 위한 회사들의, 기업들의 어떤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해서 성인 된 뒤로는 뭐 굳이 챙기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뭐 만약에 챙긴다 그러면 뭐 정성스럽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의 뭐 종류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막 주기는 하는데, 제가 이런 기념일들을 열심히 챙길 때까지만 해도 막 지금처럼 막 두바이 초콜릿 아니면은 뭐 안에 뭐 카다이프가 들어간 뭐 이런 특이한 초콜릿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서 그냥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초콜릿들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고디바라는 초콜릿 가게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기 막 초콜릿 막 조각으로 한 3개, 4개 들어있는데 막 몇만 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진짜 비싼 걸 주고받는 날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네요. 요새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이 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요즘 발렌타인데이에는 그럼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을 좀 주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념일은 화이트데이예요. 외국에도 화이트데이가 있나요? 한국의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로부터 딱 한 달 뒤죠. 이 화이트데이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이 초콜릿이 아니라 사탕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고 남자는 여자한테 사탕을 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사탕을 잘 안 먹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만 진짜 거의 안 먹습니다. 사탕 진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화이트데이에는 남자가 사탕을 주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좋아하는 걸 주고 좋아하지 않는 걸 받으니까.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화이트데이 때도 사탕이 아니라 초콜릿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좀 맛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처럼 됐었다. 자, 그리고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를 어차피 성인 돼서 잘 안 챙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로맨틱한 날은 발렌타인데이 같다고 많이들 생각해서 화이트데이를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발렌타인데이 때만 선물 주고받고 끝내는 경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뭐 로맨틱하거나 예쁜 날은 아닌데 만우절이에요. 영어로는 뭐 에이프릴 풀스 데이라고 하나요? 4월 1일 만우절을 한국에서도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선 당연히 안 지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만우절에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만우절은 거짓말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어서 4월 1일 날 하는 모든 말은 기본적으로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하면 다 거짓말이다. 음식이 점심시간에 뭐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막 4월 1일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뭐 그런 날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든 장난들이 다 허용되는 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그날만큼은 장난을 쳐도 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만우절만 되면 애들이 했었던 게 막 책상을 들고 교실에서 나와서 다 같이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줄 맞춰서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운동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선생님이 뛰어와서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이런 식의 스케일이 큰 장난도 많이 쳤고요. 작은 장난으로는 선생님 들어오실 때 뭐 자물쇠로 잠궈 놓기, 아니면은 교실 불 다 꺼놓고 있기, 아니면 뭐 칠판을 보지 않고 칠판 뭐 옆에 벽을 보고 있기, 아니면 뭐 뒤돌아 있기, 다 같이 누워 있기, 그리고 학교 갈 때 교복 안 입고 가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재밌죠. 그리고 이 만우절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고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고백하면 얘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너무 상처받으니까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절하면 나 만우절 뻥친 거야, 나 만우절 농담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우절에 고백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고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오케이 했다가 뻥이야 만우절이야 이래버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만우절에 고백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만우절에 고백했던 애들이 며칠 뒤에 이제 진지하게 고백해서 다시 사귀는 경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웃기죠. 그리고 때로는 이 만우절에 심한 장난도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이 이게 하나 둘 하다 보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선을 지키지 않고 막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물함을 자물쇠로 잠궈 놓는다거나, 남의 사물함이죠. 아니면 뭐 선생님들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칠판 지우개 같은 걸 올려놓고 문 드르륵 열면 선생님 머리에 이렇게 칠판 지우개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청 혼났죠, 사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선도부라고 해서 이제 장난 심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한 애들 벌 받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막 벌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념일은 빼빼로데이예요. 사실 이 빼빼로데이는 외국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11월 11일이거든요. 1111이죠. 그니까 한국에 빼빼로라는 과자가 있어요. 이 과자가 일자로 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 거예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빼빼로를 선물하세요. 이런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빼빼로데이에는 학교에 빼빼로가 가득했어요. 아마 이 빼빼로 회사에서 그날 하루만 해도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인데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안 챙긴다? 그거는 헤어지자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빼빼로데이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한테도 선물하지만 부모님한테도 선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 챙겨줄 때도 있고 내 친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줄 때도 있고 빼빼로는 초콜릿처럼 뭔가 이제 달콤하고 로맨틱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막 편안하게 주기도 되게 좋아서 막 보이는 사람한테 너 빼빼로 받았어? 여기? 너 빼빼로 받았어? 여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못 받았다 그러면 바로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성인 되면 안 챙깁니다. 이 빼빼로데이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빼빼로만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직접 빼빼로를 베이커리에 가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제 조그마한 빼빼로가 아니라 진짜 대왕 빼빼로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바게트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변형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성공하다 보니까 다른 과자나 음식들도 이런 기념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1111 빼빼로데이니까 이게 가래떡이라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떡이 있는데 가래떡데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추로스 아시죠? 추로스 데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 데이도 막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3월 3일은 한국의 삼겹살 데이예요. 이 빼빼로 데이처럼 이렇게 좀 억지로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삼겹살 데이라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날 삼겹살을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고백데이예요. 9월 17일입니다. 이게 왜 고백데이지? 라고 하면 그 한국에서는 서로 연인끼리 사귈 때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100일을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이 어릴수록 그렇게 오래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일 됐다 드디어 하면서 막 파티도 하고 같이 막 밥도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9월 17일에 고백해서 사귀면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9월 17일 고백데이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대박이죠. 이날 사귀면은 이제 100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더 뜻깊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무슨 데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억지 데이라 가지고 안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좀 웃기니까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하는 고백이 이게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이때 고백하면 차이는 것 같아요. 이 고백데이에 맞춰서 고백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무슨 기념일이 다 연인끼리만 하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만든 게 블랙데이입니다. 4월 14일이에요. 자, 발렌타인데이 때 참았다. 화이트데이 때 참았다. 잘 참았어. 이제 너의 날이야.
하고 4월 14일에 블랙데이를 준 거죠. 그럼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솔로들이 혼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때 화가 난 솔로들을 위한 날이고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기분이나 좀 풀어라. 왜 짜장면인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 블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이트데이의 반대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음식 중에 까만 음식이 짜장면이 대표적이라서 아마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짜로 기념일은 아니고 실제로 챙기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재미로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4월 14일만 되면 뭐 SNS나 이럴 때 블랙데이 이런 게 가끔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대표적인 기념일들은 좀 봤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학생 때 많이 지켜요. 고등학생 때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정말 지킨다고 하면은 발렌타인데이랑 빼빼로데이 정도만? 그 정도만 정말 간단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에 가면서 부모님들이 빼빼로 한 2개 사서 가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요런 특별한 날들이 있나요? 당연히 한국에도 이것 말고 되게 중요한 큰 기념일, 명절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가볍게 지키는 그런 기념일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좀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혹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뭐 웃긴 날 같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